다 같이 백화점에 가요. 햇살이 살살 포근하게 내려앉은 날, 병진이는 가족과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우와, 반짝반짝! 병진이는 커다란 유리문을 열며 폴짝폴짝 뛰어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엄마와 함께 화장품 코너로 향했어요. 엄마는 살짝 반짝이는 립스틱의 샘플을 손에 쥐고 손등에 슥 발라보았지요. 엄마, 그 색 너무 예쁘다. 병진이의 눈은 반짝였어요. 엄마는 병진이를 보며 살짝 웃었지요. 그 다음은 아빠의 넥타이를 보러 갔어요. 아빠는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천천히 펼쳐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거 괜찮네? 아빠가 넥타이를 구매하자 병진이는 팔을 벌리며 이제 저 것도 사러 가요 하고 활짝 웃었어요. 병진이는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도착하기도 전부터 들뜬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키즈층 입구에는 반짝이는 장난감들이 가득했어요. 병진이의 눈은 이전에 봐두었던 갖고 싶었던 버스 장난감을 향해 있었어요. 저거요, 저거 갖고 싶어요. 병진이가 팔을 휘휘 흔들며 큰 소리로 말하자 아빠가 병진이의 어깨를 꼭 감싸며 말했어요. 명진아, 오늘은 운동화 사러 온 날이잖아. 자동차는 지난주에도 샀으니까 다음번에 백화점 올 때 그때 꼭 사줄게. 병진이는 삐죽삐죽 입을 내밀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아빠가 부드럽게 등을 토닥토닥 해주자 울음이 천천히 잦아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운동화 보러 가요. 병진이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동화 코너에 도착하자 병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두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아빠가 새 운동화를 신어볼 수 있도록 한쪽 발을 번쩍 들어올린 병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운동화는 병진이의 발에 꼭 맞았어요.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파란색 운동화를 발견한 거예요. 병진이는 크게 웃어 보이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한 발짝 딛자 다리에 힘이 번쩍 솟아났어요. 초등학생 형들보다도 씩씩하게 걸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가족들의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병진이는 졸린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어요. 그 와중에도 새 운동화 상자를 꼭 안고 있었죠.
그날 밤 꿈속에서도 병진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운동화를 신고 하늘 위를 퐁퐁퐁 뛰어다녔어요. 다음번에 가족들과 백화점에 갈 땐 오늘 산 멋진 운동화를 신고 갈 거예요. 숲속의 약속. 깊은 숲 한가운데 햇살이 있기 위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네 친구가 함께 살고 있었죠. 작은 다람쥐 루나는 아침마다 숲속을 뛰어다니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루나는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나무 뿌리 틈에서 빛나는 작은 돌멩이였죠. 이건 분명 보물이야. 루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루나는 곧 혼자만의 비밀로 삼지 않고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느긋한 거북 모라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파랑새 에일린, 장난꾸러기 여우 티오는 그 빛나는 돌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모라는 천천히 말했어요. 돌은 돌이지만 빛나는 건 단순한 겉모습일지 몰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지. 에일리는 날개를 파르르 떨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햇살이 닿으면 뭐든 빛나는걸. 티오는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건 숲이 우리에게 건네는 장난이겠네? 내 친구는 돌을 두고 잠시 고민했어요. 누구의 것도 아닌 이 돌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루나가 제안했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니 우리 모두의 보물이야. 돌은 여기에 두자. 다만 매일 한 번씩 모여서 함께 보러 오자. 그날 이후 친구들은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숲속 나무뿌리 아래에 모였어요. 돌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어느새 돌보다도 서로의 웃음과 이야기가 더 빛나 보였지요.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내 친구는 그 자리를 잊지 않았어요. 돌은 점점 흙과 이끼에 묻혀갔지만 친구들이 나누던 시간은 더 선명히 마음에 새겨졌어요. 어느 늦가을 저녁, 에일린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가 진짜 찾은 건 돌이 아니야. 바로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모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티오는 장난기를 잠시 거두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맞아. 이 숲속의 가장 큰 보물은 우리네. 루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붉게 물든 석양이 내 친구를 감싸 안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돌보다 더 아름답게 말이에요. 그날 이후 빛나는 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숲속의 작은 약속이 그 무엇보다 깊게 반짝였으니까요. 내 마음을 지켜요. 햇살이 밝게 들어오는 유치원 교실. 지민이는 블록으로 높은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때 같은 반 친구 수연이가 다가와 손으로 블록성을 슬쩍 밀었어요. 성은 흔들렸고 지민이는 깜짝 놀라 움찔했어요. 블록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다행히 블록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다시 조심스럽게 블록을 쌓으려는 순간 수연이가 이번에는 지민이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지민이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빼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지민이가 다시 블록을 쌓기 시작하자 수연이의 눈썹과 눈이 삐죽삐죽 올라갔어요. 입술도 옴싹옴싹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짜증나! 왜 이렇게 느려? 지민이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에는 힘을 주어 크게 떠 보였어요. 안 돼! 내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 기다려. 지민이의 말에 수연이는 잠시 멈추더니 얼굴이 사과처럼 새빨개졌어요. 수연이는 다시 한번 꽥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먼저 하고 싶어! 지민이는 블록을 쌓아 올리던 손을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각이 끝나자 고개를 끄덕이며 블록성을 옆으로 조심조심 조금 비켜주었어요. 이번에는 양보할게. 그치만 다음에는 화내지 말고 말해줘. 수연이는 재빠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활짝 웃으며 블록을 집어들었어요. 두 친구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블록놀이를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조심스럽게 지민이의 성 옆에 블록을 쌓았고, 지민이는 미소를 지으며 수연이의 블록 쌓기를 도왔어요. 혼자 블록놀이를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어요. 서로 말없이 블록을 쌓아 올릴 뿐이었지만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치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드디어 지민이와 수연이가 함께 높은 탑을 완성했어요. 탑은 튼튼하고 알록달록 예뻤어요. 지민아, 미안해.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쭈뼛쭈뼛 사과했어요. 수연이의 사과에 지민이는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수연이와 눈을 맞추고 시은긋 웃어 보였지요. 지민이의 웃음에 수연이도 환하게 웃어 보였답니다. 그리곤 수연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마음을 말하니까 친구도 이해하고 사과했어. 놀이도 훨씬 즐거워졌어. 유치원 창가를 비추는 햇살이 점점 더 따뜻해져 갔어요. 바나나가 어디 갔지? 깊고 푸른 정글 한가운데 나무 위에 작은 원숭이 티코가 살고 있었어요. 티코는 언제나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티코는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를 찾으러 나뭇가지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쌓아둔 바나나 뭉치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내 바나나가 어디 갔지? 티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나뭇잎 사이에서 화려한 깃털을 가진 앵무새 리오가 날아왔어요. 티코, 무슨 일이야? 리오, 내가 모아둔 바나나가 사라졌어. 혹시 못 봤어? 리오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난 못 봤지만, 근처 강가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본 것 같아. 혹시 그쪽을 가보는 게 어때? 티코는 리오의 말을 듣고 강가로 달려갔어요. 거기엔 커다란 회색 코끼리 루루가 물을 마시고 있었죠. 루루, 혹시 여기 누가 지나가는 걸 봤어? 루루는 기다란 코로 물을 흩뿌리며 대답했어요.
아침에 큰 그림자가 지나갔어. 아마 줄무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줄무늬라니? 티코는 금세 떠올렸어요. 우리 정글에 줄무늬가 있는 건 바로 얼룩말 자라였거든요. 용기를 내서 숲속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얼룩말 자라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티코의 바나나 뭉치가 있었죠. 자라, 그건 내 바나나야. 티코가 외쳤어요. 자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아, 이게 네 것이었니? 미안하구나. 난 그냥 강가에서 굴러온 줄만 알고 집어온 거야. 나무 밑에 있었거든. 배가 고팠는데 네 건지 몰랐어. 티코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자라. 사실 바나나는 많이 있으니까. 대신 다음부턴 꼭 물어보고 가져가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같이 나눠 먹을까? 리오와 루루도 곧 합류했고 친구들은 바나나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요. 정글의 햇살 아래에서 내 친구는 웃으며 약속했답니다. 다음부터는 서로 물어보고 함께 나누자는 걸요. 오늘따라 바나나가 더욱 맛있었어요. 멍멍! 햇살이 창가로 살며시 들어오는 아침이었어요. 시온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책 속에는 풀밭에서 뛰어노는 하얀 강아지가 있었어요. 시온이는 손가락으로 강아지를 콕 집으며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시온이 강아지 찾았구나. 강아지라고 부르면 돼. 멍멍 하고 짖는단다. 시온이가 해맑게 웃으며 엄마를 따라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온이는 밖에 나갈 때마다 강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길 모퉁이에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를 보면 멍멍 하고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흔들었죠. 어느 날 산책을 나온 강아지 주인이 지나가며 웃었어요. 아유, 강아지를 참 좋아하네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강아지만 보면 멍멍한답니다. 시온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강아지를 따라가려 했어요. 작은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강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시온이에게 폭신폭신한 강아지 인형을 사주었어요. 시온이는 인형을 꼭 껴안으며 낮잠을 잤어요. 눈을 감으면서도 작은 입술 사이로 멍멍 하고 중얼거렸죠. 책을 볼 때에도 인형을 안고서 강아지가 나오는 페이지만 들여다봤어요. 강아지가 없는 페이지는 금세 넘겨버렸어요. 마치 시온이의 마음속에는 온통 강아지뿐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해가 노랗게 물들 무렵 현관문에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온이는 인형을 들고 총총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빠의 품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 안에서 까만 눈망울이 반짝였죠. 시온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어요. 멍멍! 작은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시온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온이, 우리 가족에게 새 친구가 왔단다. 엄마도 곁에서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멍멍이가 집에 있네. 시온이는 강아지 인형을 소파에 살짝 내려놓고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어요. 강아지는 코를 킁킁거리며 시온이의 손을 살짝 핥았죠. 시온이는 크게 웃으며 또렷하게 외쳤어요. 멍멍! 멍멍! 강아지도 멍멍!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시온이는 인형 대신 진짜 강아지를 옆에 두고 누웠어요. 엄마와 아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집안에는 언제나 시온이의 웃음소리와 강아지의 멍멍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